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7,900만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200만원 손실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와 환차액이 있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4천만원 수익 중으로 현재 기준 총 2억 6천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매일 이와 관련된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0% 하락하며 조정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며 S&P 500은 마이너스 7% 하락하며 아직 조정장까지 떨어지진 않은 상황이죠. 제 영상을 매일매일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이 버틸 각오를 꼭 하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막상 이게 찾아오니까 어떤가요? 와, 더 떨어질 것 같고 하락장의 초입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개미들이 저점 매도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먼저 2023년을 볼까요? 8월부터 10월까지 무려 3개월 동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국채금리 폭등 사태로 마이너스 11% 하락했던 미국 증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2024년도도 볼까요? 2024년 7월 갑자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와 샤메 법칙이 발동했다면서 마이너스 10% 하락했던 미국 주식을 볼 수 있습니다. 왜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장이 찾아온다고 말했고 왜 이걸 버텨야 한다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 올해 2025년 이번에도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장이라면 S&P 500은 좀 더 떨어져서 5,500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 조정장이라면 매우 좋은 웅줍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조정장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매년 10%에서 20% 조정장은 한 번꼴로 당연하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락폭은 평균 마이너스 13.6%이며 이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약 55일 동안 지속되었다 라는 과거 조정장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년 하락폭으로 살펴볼까요? 파란색 네모칸을 살펴보면 매년 최대 하락폭을 수치한 데이터입니다. 적게는 마이너스 2%도 있고 많게는 마이너스 49% 폭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바라보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 사이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아무리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도 매년 10% 이상 하락하는 조정장을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네모칸을 살펴보면 대부분 초록초록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매년 조정장이 찾아왔다고 그해 꼭 하락을 보였던 게 아니란 겁니다. 85%의 확률로 매년 초록초록하게 상승을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오름과 내림을 보이며 조정장이 중간에 찾아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조정장은 결국 매우 좋은 웅줍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 연두색 그래프는 매년 하락폭을 나타내고 파란색 그래프는 매년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상승하는데도 조정은 필연적으로 찾아왔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껴지기엔 공포, 위기로 느껴지지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본능적으로는 좀 떨립니다. 본능적으로는 다시 하락장이 시작될 것 같고 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하락장, 뭔가 그 하락장에 초입처럼 매번 느껴지고 그걸 다시 또 겪을 생각을 하니까 본능적으로는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조정장이든 하락장이든 결국 몇 년 뒤를 바라본다면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매년 찾아오는 조정장은 매년 다른 이유로 찾아오고 매년 하락폭도 다 다르고 매년 조정 기간도 다 다르지만 마치 매년 장마가 찾아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우산과 장화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웅덩이 매매법과 현금 비중이죠. 또한 장마도 강수량이 매년 다릅니다. 어떨 땐 조금 더 세고 조금 더 긴 장마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장마야? 싶을 정도로 가볍게 지나갈 때가 있죠. 조정장도 똑같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처럼 진짜 하락장의 초입 같은 무서운 조정장이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같은 아주 귀여운 조정장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장마 시기를 이겨내는 것처럼 조정장 시기도 이겨내야 하며 반대로 하락장은 어떤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죠? 네, 자주 오지 않지만 강한 태풍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법이죠. 자, 2023년과 2024년처럼 올해도 마이너스 10% 정도만 하락하고 끝난다면 S&P 500의 저점은
5,500포인트가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평균대로 마이너스 13.6% 하락하면 S&P 500의 저점은 5,300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딱 이 정도 하락에서 끝나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3년마다 마이너스 35% 폭락을 견디셔야 합니다. 과거 나스닥이 급락했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IMF 때 마이너스 33% 폭락, 닷컴 버블과 9.11 테러로 폭락, 2005년 금리 인상으로 조정, 2008년엔 마이너스 48% 반토막 사태, 2012년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마이너스 18%센 조정장이 찾아왔고, 2015년에도 브렉시트와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18%센 조정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트럼프 1기 정부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마이너스 24% 하락장이 찾아왔죠. 2020년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이너스 33% 폭락, 그리고 2022년엔 러시아 침공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마이너스 35% 하락했던 나스닥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50년 동안의 나스닥 베어마켓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1973년 이후 나스닥은 50년 동안 18번의 하락장을 겪었습니다. 약 3년마다 한 번 정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하락폭은 마이너스 35%였으며 하락 기간은 평균 198일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은 약 3년마다 한 번씩 버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하락장 데이터와 현재 나스닥을 비교해 볼까요? 현재 나스닥 조정 기간은 겨우 20일이며 하락폭은 겨우 마이너스 11%입니다. 만약 하락장으로 빠지게 된다면 앞으로 3배 정도는 더 빠져야 하고 10배라는 기간을 더 버티셔야 합니다. 이걸 꼭 지금부터 미리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하락장이 오지 않더라도 항상 그 각오, 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하니 말이죠. 자, 그렇다면 조정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55일 동안 마이너스 13.6% 조정받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현재 나스닥 조정과 비교해보면 기간으로는 아직 20일 뿐이지만 하락폭으로 보면 거의 근접할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게 지금 조정장이라면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리 머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절대 장기 투자를 중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과는 머지않아 찾아온다 또는 언젠가는 찾아온다 라는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만약 조정장이라면 저점은 머지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이 웅덩이가 마이너스 35% 정도의 하락장이라면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하락하게 되면 14,5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이너스 35% 떨어지더라도 2022년 하락장 가격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긍정적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락장 시기에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세장이 시작되면 지금 이 가격으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외쳤던 겁니다. 또한 마이너스 35% 폭락하더라도 2023년 8월부터 10월의 조정장 저점까지만 떨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고통스럽겠지만 지금 이 자료만 본다면 조정장과 하락장 모두 결국 기회라는 본질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를 잘 잡게 된다면 다음 조정 때는 지금 가격대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웅주패야 하는 첫 번째 이유와 또 이 하락 웅덩이에서 웅주패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의 파란색 수치는 하락률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의 빨간색 수치는 왼쪽 하락률에 따른 전고점 회복까지 필요한 상승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느냐? 바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웅덩이에서 줍줍하게 되면 전고점 회복만 하더라도 하락률만큼의 수익률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33% 하락 구간에서 웅줍하게 되면 전고점 회복만 하더라도 무려 50% 수익률입니다. 우리는 레버리지 ETF 투자자니까 마이너스 50% 수익률도 봐야겠죠? QLD가 마이너스 50% 하락하게 되었을 때 웅줍하면 전고점을 회복할 때 제 계좌는 100% 수익률, 자산은 2배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락장 QLD 하락폭이었던 마이너스 66%는 어떨까요? 전고점을 회복하면 플러스 200% 수익률입니다. 이제 왜 싸게 줍줍해야 하는지 좀 아시겠나요? 왜 제 USD가 이렇게 반도체가 현재 고통받고 있는데도 아직도 플러스 250%인지 아시겠나요? 왜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가 조정장에 진입해 있음에도 여전히 90% 수익률인지 아시겠나요? 웅덩이에서 싸게 매수했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투자자라면
웅덩이에서 줍줍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무지성 적립식 장기 투자가 가장 좋지만 성공한 모든 투자자들과 기관들은 아무도 무지성 적립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웅덩이에서 싸게 매수했던 사람들이죠. 전 2022년 하락장 웅덩이에서 약 2억 정도 크게 비중을 들어갔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소액으로 줍줍해서 용돈으로 수익률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 큰 자산, 큰 수익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3년 8월 조정장에서 약 5천만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매우 좋은 웅줍 타이밍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 7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조정장이 발생되었을 때는 약 3천만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전 조정장과 하락장에서 웅줍으로 기회를 잡고 투자금을 점점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웅덩이가 찾아왔는데 이번 기회를 또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자료를 찾아보며 웅줍하고 있습니다. 몇 번 찾아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본능적으로는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금방 또 떠나갑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매우 좋은 웅줍 구간과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구간을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찾고 있습니다. 조금씩 잘게 쪼개서 웅줍하다가 거기서 크게 비중을 늘려야 자산이 불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멤버십에서는 실시간으로 공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기회를 잡으실 수 있고 저와 똑같이 투자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조정받고 있고 비트코인도 현재 조정받고 있습니다. 아니죠. 조정일지 하락일지 모릅니다. 다만 남들보다 더 일찍, 남들보다 더 싸게 웅줍해놨기 때문에 다 고통스러워할 때 더 나은 위치에서 투자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똑같이 투자하시면 매우 높은 확률로 자산이 불어날 겁니다. 다만 딱 하나 약속하셔야 합니다. 긴 시간을 꼭 활용한다는 약속 말이죠. 그래야 싸게 많은 비중을 실어서 자산이 크게 불어납니다.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반대로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확률이 반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싸게 옹줍해서 시간만 활용하면 자산이 불어나는 확률이 극도로 높아질 겁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으니 이번 웅덩이도 잘 이겨내 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